안녕하십니까? 울릉도는 먼 곳, 가기 힘든 곳, 가긴 가도 자칫 나오기 힘든 곳, 오지 여행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범어사 불교대학 2013학번 주간 수지회입니다. 지난 연말총회에서 울릉도 독도를 여행지로 결정되어 2월 1일 3일까지 신청 15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최종 13명이 동참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들을 모두 마치고 하루는 쉬고 5월 17일에서 19일까지 2박 3일로 결정. 좋은 날씨 속에 울릉도와 3대의 공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독도를 땅도 달려보고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가봐야 하는 울릉도 독도 여행, 국내 여행지이면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보다 가기 어렵다는 국내 여행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릉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울릉도 가는 배는 강릉, 묵호, 포항, 후포항 이렇게 4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시간은 집에서 새벽 3시 택시로 출발해서 울릉도 사동항 12시 50분 도착. 거의 10시간이나 이동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정말 가기 힘든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도는 북변에서 동쪽으로 140km, 포항에서 217km, 동해 묵호에서 161km 지점에 있으며 독도와는 92km 떨어져 있습니다. 동경 131.52분, 북위 37도 30분에 위치하며 면적 72.9km. 현재 울릉도는 한 억가 두 면 25리 체제입니다. 울릉도에 대한 지명은 512년 지정왕 13년에
우상국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 등장합니다. 930년 태조 13년 우릉도, 득종 때 우릉성, 인종 때 울릉도의 지명이 등장했습니다. 고려 때는 울릉도의 우릉도, 무릉도 등이 나옵니다.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 다케시마라 하고 독도를 송도, 마쓰시마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메이지 정권 전후에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였습니다. 울릉도는 넓은 구하구에 신하구가 분출한 이중하산인데 성인봉 984m는 외륜산에 해당하고 신하구인 알봉 분지에는 중앙하구인 알봉 538m가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하산체이므로 해안은 대부분이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과 동남 해안은 90m 높이의 절벽으로 천년의 양향 발달이 어렵습니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2005년의 최저 기온은 영하 9.1도, 최고 기온은 32.3도로 연평균 기온은 12.2도씩 연강수량은 1511.6mm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풍 일수가 많습니다.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나타나며 특히 겨울철에는 강설량이 많아 우대기라는 특수한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식생은 향나무, 빡달나무인데 특히 향나무는 섬 전체에서 볼 수 있으며 노랗게 해당하 섬들국화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신생대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종상화산으로 조면암, 안산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는 512년 지정왕 13년에 신라에 기속되었습니다. 1018년 헌종 9년에 여진족의 침입을 받았고 1157년 어종 11년에 주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가졌었으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고려 때부터 공도정책이 시행되다가 1694년 숙종 20년부터 울릉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1882년 고종 19년에 울릉도 개척령이 공포되어 이민이 장려되었습니다.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면서 강원도에 편입하였고 1906년 울도군을 경상남도에 편입했습니다. 1914년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로 이속시키고 1915년 군제를 폐지하고 제주도와 더불어 도제로 변경하였습니다. 1949년 정보 수립 후 울릉군으로 한원하였고 1979년 남면이 울릉읍으로 승격하였고 2000년 4월 7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를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토지 이용을 살펴보면 경지 면적은 밭이 12.4제곱킬로미터고 논이 0.5제곱킬로미터, 임야는 55.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주민들은 2차 산업보다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 종사자는 매우 적고 관광산업의 발달로 3차 산업은 비교적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요 농작물은 감자, 옥수수, 채소, 콩 등이며 인삼물로는 밤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경 외에 한우와 염소의 사육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귀를 비롯한 약초 재배가 활발하여 당귀는 해외에 수출되기도 합니다. 또 특산물로 전호, 명이, 고사리, 땅두릅나물 등이 유명합니다. 근해에는
한루와 난루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오징어, 꽁치, 맹태 등이 어획되며 특히 오징어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인구는 최근 오징어 흉작과 교육 여건의 어려움, 자연재해 등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포항, 후포, 묵호와의 사이에 전기 여객선이 매일 운항되고 헬기가 강릉, 울릉 간에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5개고와 중학교 4개고, 고등학교 1개고가 있습니다. 하사나무로 이루어진 특이한 절경으로 촉대암, 공암, 산선암, 만물상 등 기암괴석이 많고 천년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지형은 화산암의 오각형인 섬으로 해안선 길이 64.43km입니다. 울릉도는 유인도 4개와 무인도 40개의 섬, 44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산무 5다의 섬입니다. 산무는 도둑과 공해와 뱀이 없습니다. 5다는 돌, 바람, 향나무, 물이 많아서 물도 많고 미인이 많답니다. 울릉도는 신비의 섬입니다. 울릉도에 팔경이 있습니다. 울릉도는 독도의 어머니 섬이라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의 자연 경관과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내 폭포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울릉읍 저동리에 위치한 폭포입니다. 성인봉으로 오르는 길목인 주사골 안쪽에 있으며 저동항에서 약 2km 떨어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북서쪽의 나리분지에 모인 강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에서 비압수가 되어 지표로 연출되는 것입니다. 지표는 솟은 다량의 물이 지형의 기복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높이 약 60m의 3단 폭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선 지형도에 주사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울릉읍의 도동리와 저동리를 비롯한 울릉도 남부지역의 주요 식수원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폭포 근처에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바위 구멍인 풍혈과 삼나무 숲이 있고 울릉도 전통가옥인 투막집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궁도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굴등이라고 불렀는데 복내 폭포가 있는 꼭대기에 굴이 있고 그 굴 속에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4년 일본인 도사가 부임해 와서 이 폭포를 보고 개발만 잘하면 제2의 금강산이 되겠다고 하면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명칭은 굴등을 버리고 복내 폭포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내 폭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산 39번지 일대에 있는 3단 폭포입니다. 높이 약 30m의 3단 폭포로 울릉도 내륙 최고의 명성지로 꼽힙니다. 울릉도 최고봉인 성인봉 984m로 오르는 길목인 주사골 안쪽에 있으며 저동항으로부터는 약 2km 떨어져 있습니다. 수량이 풍부하여 1년 내내 폭포의 장관을 볼 수 있는데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울릉읍 도동리와 저동리를 비롯한 울릉도 남부지역의 주요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폭포 근처에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바위 구멍인 풍혈과 삼나무 숲을 비롯하여 울릉도 전통가옥인 투막집,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이 있습니다. 천년에 큰 풍혈이란, 풍혈은 땅 속에서 차갑거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나오는 구멍을 말합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산비탈이나 계곡에 쌓여서 생긴 예추 지형에서 흔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름철 바위 틈새의 공기는 태양빛의 차단과 온도가 낮고 습한 지면의 영향으로 냉각되는데, 이 차갑고 습한 공기는 암석 사이의 틈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곳에서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며 지니고 있던 수분을 기화시키며 더욱 냉각되어서 풍혈이 만들어집니다. 예추는 절벽 기슭이나 산 사면에 쌓인 모난 암석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복내 폭포의 풍혈을 이루는 바위들은 조면암이며 겹겹이 쌓인 성긴 바위 틈의 차갑고 습해진 공기가 바깥으로 나올 때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면 지니고 있던 수분이 수증기가 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여 냉각되는 원리입니다. 조면암은 아칼리 원소가 많이 함유된 화산나무로 백두산과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내수 전 일출 전망대는 정상까지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내수전 일출 전망대입니다. 울릉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해발 440m에 있습니다. 내수전 일출 전망대는 숲길을 따라 오르게 되며 길을 따라 동백나무와 마가목 등이 터널을 이루고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출과 어하를 보러 가는 관광객들을 위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내수전 일출 전망대에 오르며 울릉도와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출과 어하의 장관은 울릉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촛대바위는 울릉도 저도왕 방파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풍경이 압권입니다. 촛대바위는 처음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이 바다로 들어가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효녀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촛대바위는 해가 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촛대바위 앞의 조명시설과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촛대바위의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지금의 저동마을에 한 노인이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업을 나간 노인의 배가 심한 풍랑을 맞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심한 딸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로 며칠을 보낸 후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느낌이 들어 바닷가에 가보니 돛담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배에 있는 쪽으로 파도를 헤치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이길 수 없어 지쳤고 그 자리에 우뚝 서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바위를 촛대바위 또는 효녀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조상들과 수천 년 함께 해온 호랑, 약소, 칙소. 칙소는 고려시대 백화에 나오는 우리 고유의 한우 품종입니다. 한반도에는 여러 품종의 한우가 있었지만 지금 볼 수 있는 품종은 항우, 칙소, 제주 허구 4종입니다. 이 가운데 항우를 제외하고 모두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소수는 한갈씩 소만 기르게 하고 다른 색깔 소들은 모두 수탈에 갔다는 기사가 남아있고 강복 이후 1970년 개정된 한우 심사 표준은 항색만 한우로 규정했습니다.